오늘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3대 종합 분야에 대한 공약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대한민국의 불이한 5대 기득권 해체 발표에 이어 지난주부터 개별, 세부 분야에 대한 공약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택 공약 발표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날 있었던 기초환경 분야 공약, 오늘 세 번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발표를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남 국회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생연대의 이선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연심의 상인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망원시장 상인의 서정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과 외식업 가맹점 협의회 이재강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시장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해 주시는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공약 발표에 함께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총선 후보로 띄우고 계신 박창훈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구로갑의 이호성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고 계신 윤봉규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부평을의 김웅호 후보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재남 국회의원이 공약 발표의 취지, 의미에 대한 모두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남입니다. 이제 20대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믿음직하고 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대한민국 불공정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적인 격차에 원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민생 한파, 역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많은 영향과 원인들이 있지만 그 근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경제 구조의 문제에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민생 한파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정의로운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현장은 지역입니다. 지역의 지역 경제이고 지역 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뿌리인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고 뿌리였고 지역을 지켜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니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바로 민생 한파가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리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의 대기업, 대자본,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은 팽개치고 우리 서민들의 경제 뿌리인 지역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인 지역경제, 골목경제까지 뻗쳐오면서 공룡처럼 밀어닥쳐오면서 민생 한파를 일으켰고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경제가 내거는 가장 큰 가치이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정직하고 정당하게 땀의 대가를 보상받도록 하고, 그 땀방울이 지역경제의 힘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땀방울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이 불평등하고 격차 있는 사회로부터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불공정한 이 경제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의 힘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시작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 골목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다시금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지역경제 속에서 우리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땀의 대가가 가치 있게 정당하게 돌아오려면 우리 사회에 갑들이 갑질하도록, 갑질 횡포를 하도록 만연시키고 있는 이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대기업, 친기업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고, 친기업, 대기업 정책을 위해서 온갖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골목으로 지역경제로 들어오고, 모든 업종과 영역에까지, 정말 작은 골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또 기업형 마트, 상품 공급점, 온갖 쇼핑몰,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마트에 수십 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와서 정말 거대한 이 공룡의 횡포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부터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원조 정당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책임있고 힘있는 정당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뿌리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경제민주화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갑질 근절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도 여전히 법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또 새누리당 집권여당 정부의 강력한 저지에 의해서 실현하고 있지 못한 적합업종을 제도화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변인으로 정의당은 책임있게 20대 총선을 맞을 것이며, 단지 20대 총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당선시키고, 이분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원조 정당, 진짜 민생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료를 또 이따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후보들 너무 멋지고 힘있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대변인들이십니다. 서민의 대변인이자 서민의 벗입니다. 정말 서민의 대변인으로서 사회 약자의 편에서 땀의 가치를 정직하고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의당이 되도록 뚜벅뚜벅 20대 총선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순서는 저희 정의당이 만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은 이해 당사자인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그런 내용들과 문제의식을 함께 만들었던 공약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중소상인들 두 분을 모시고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가맹본점, 본사의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각종 불공정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재광 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정래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망원시장의 상인 회장이기도 하고요. 현재 상암동에 들어오는 롯데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망원시장은 2012년도에 합정동에 들어오는 홈플러스 입점 때문에 1년간 투쟁을 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 2월 27일 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상생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 1차 식품 15가지 품목 제한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망원역 1번 출구에 있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원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쓰나미가 이 지역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상암동의 DMC 단지 부지에 축구장 32개 크기의 롯데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과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 예전과 다르게 이 복합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을 굉장히 피폐화시키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의 조사를 토대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평의 규모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복합쇼핑몰이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대규모 점포를 허가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규모 점포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정의당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규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도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이 피폐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2014년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노아봉 연구원이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리고 여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56%의 매출 하락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79.1%의 매출 하락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100만원 팔던 자영업자가 30만원도 채 못 파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합 쇼핑몰의 폐해입니다. 결국에 지역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합 쇼핑몰 문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제과 외식 가맹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19대 때 만들어진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00개 정도 되는 가맹 브랜드 중에 지금 한 20개 정도만 가맹점주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맹점주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앞으로는 20대에서는 좀 가맹점주 협의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단체인 만큼 좀 더 지위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맹점주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재산상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으면서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광고권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가맹점주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카드 수수료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1%대 카드 수수료를 약속하셨고, 일부 매출대에서는 1%대가 됐는데, 그 1%라는 게 1%면은 연간 365%입니다. 그리고 사복 이상은 2.5%를 지금 내고 있는데 2.5%는 915%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70만원 카드 매출을 하는 집이 연간 6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꼭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기자회견 중에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그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 김대영, 이송영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공약을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는 박창환 서울 성북구 후보가 해주실 것이고요. 두 번째 윤공규 후보님, 세 번째 이호성 후보님, 네 번째 김홍호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 예비후보 박창환입니다. 제가 이 신용카드 수수료 운동을 시작한 한 10년 전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아까 이제 앞에 회장님이 그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거의 약탈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이나 제가 신용기사장을 하는데 금리가 신용 대출할 경우에 3% 내지 5%도 높다고 하는데 이거 한 달 정도 빌려주면서 2% 3%거든요. 이거는 거의 약탈이죠. 이런 일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의당은 그리고 저 박창환은 우선 우대금리 적용 대상 가맹업체인 현재 매출이 연 2억 또는 3억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5억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 그 영세하고 중소한 가맹업체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수료로부터 해방돼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종로 예비후보 등록한 그 윤공규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업 골목 상권 진출하는 문제로 지금 바닥 경제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이 약탈적인 자본의 만행에 우리가 다 같이 맞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경제가 왜 죽습니까? 지금 바닥에 돈이 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골목 상권,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이런 게 전부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본을 끌어서 전부 금고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전혀 돈이 들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바닥 경제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확실히 이걸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프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우성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가지고
불을 일구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정작 그 결과는 부동산업자와 건물주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서 모든 세입자가 임대료 상한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재래시장 적용 제외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권리금 보장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골목 상권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골목 상권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와 질 좋은 지역 공산품 유통을 위해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후보 김웅호입니다. 2006년도에 카드스튜디오 인하운동을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2009년도에 아까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홈플러스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 인천 부평구에서 두 곳에서 싸워서 승리를 했었고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밝혀냈었고 갈산동에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까지 상인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70,000개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품목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적합업종이 진출할 경우에 대기업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적 교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의당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은 기자회견문은 문서로 대체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대 국회에서도 중소상인들과 정의당은 함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연대하고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더욱더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실천 의지를 갖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약 발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